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남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hape Guided Dual Memory Learning for 3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2023 ICML에 억셉되었으며 현재까지 7회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간략한 설명을 담은 오버뷰부터 시작해서 백그라운드 릴레이트 워크 그리고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서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3D Geometric Based와 2D Color Based Information을 결합한 3D Anomaly Detection 방식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구체적으로 3D Geometric Based Information을 추출하기 위한 Shape Expert, 그리고 2D Color Based Information을 추출하기 위한 Appearance Expert 각각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 쉐입을 특정 메모리 뱅크에 적재한 다음에 각 쉐입에 대응되는 RGB 피처들을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Shape Guided Dual 메모리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3D Anomaly Detection에 해당하는 연구인데요. 여기서 먼저 3D Anomaly Detection이란 3차원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객체 또는 구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2022년 엠베이텍사에서 엠베이텍 3D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을 공개한 다음에 관련 연구들이 다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2D 모달리티 말고도 3D 모달리티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데이터셋입니다. 최근에는 3D 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이 우수한 탐지 성능, 어노말리 디텍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D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맵입니다. 데스맵은 각 픽셀에 대해 측정하는 카메라와 픽셀 사이 간의 거리를 어사인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즉, 그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특정 카메라로부터 각 오브젝트 간의 거리, 즉 뎁스를 측정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복셀 그리드 방식 또한 존재하는데요. 복셀 그리드 방식은 3D 오브젝트를 V by V by V 형태의 그리드의 점유율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복셀 그리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3D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또한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엠베이텍 데이터셋은 3D 모달리티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오브젝트를 3D 공간 내의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복셀 그리드와의 차이점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3D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했다면 복셀 그리드는 그 점을 정육면체, 즉 그리드의 점의 형태로 표현하였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피처 디스크리터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피처 디스크리터란 이미지 내에서 색상, 밝기, 크기 등 중요한 특징이 되는 부분을 추출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통칭한다고 하는데요. 즉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에 피처 디스크리터라는 개념을 구성한 이유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이 3D 어노말리 디텍션에 해당하는 연구고 3D 어노말리 디텍션의 대표적인 관련 연구인 팩트 더 피처라는 논문이 존재합니다. 팩트 더 피처 논문에서는 다양한 피처 디스크리터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과연 3D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가장 효과적인 피처 디스크리터는 무엇일까 라는 바탕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처 디스크리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처 디스크리터는 크게 2D 이미지, 또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따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D 이미지를 위한 피처 디스크리터로는 히스토그램 오브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 줄여서 호그라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 또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 시프트라는 방식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시프트의 다양한 베리에이션 버전으로 댄스 시프트, 줄여서 D시프트라는 방식이 존재하고, 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피처 디스크리터로는 대표적으로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PFH라는 방법이 존재하고, 또 이에 다양한 베리에이션 버전인 Simplified PFH 그리고 Fast PFH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피처 디스크리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D 이미지를 위한 피처 디스크리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줄여서 호그라는 피처 디스크리터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호그는 이미지를 작은 셀로 분할한 다음에 각 셀에서 픽셀의 기울기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각 셀에서 계산된 기울기를 기반으로 각 방향에 대해 기울기의 세기를 누적해서 오리엔티드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여러 셀에서 계산된 오리엔티드 히스토그램을 콘케트한으로 정교함으로써 호그라는 피처 디스크리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줄여서 시프트라는 피처 디스크리터 또한 존재하는데요. 시프트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가우시안 차분을 계산한 다음에 키포인트 후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후 가장자리에 있는 등 덜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제거한 다음에 각 키포인트들의 방향을 할당하여 회전의 불변한, 즉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각 키포인트 주변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피처 디스크리터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해당 피처 디스크리터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다 보니까 다소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시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스케일과 로테이션의 불변하는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피처 디스크리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피처 디스크리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디스크리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되어도 같은 위치에서는 동일한 피처가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존재하며, 두 번째 조건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종종 카메라로 데이터가 취득되는 과정에서 노이즈와 함께 취득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피처가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조건 또한 존재하며, 마지막 조건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는 차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다운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때 다운 샘플링을 하여도 동일한 피처가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 조건까지 피처 디스크리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이렇게 3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3D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디스크리터가 가져야 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피처 디스크리터로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줄여서 PFH라는 대표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PFH는 주변 점들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법선 벡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요. 각 점마다 법선 벡터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법선 벡터 방향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각 점에 대해 디스크리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대표적인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 디스크리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PFH의 다양한 베리에이션 버전으로 Simplified PFH 그리고 Fast PFH라는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Simplified PFH는 기존 PFH 방법이 일정 반경 D 내 주변 모든 점들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했더라면, Simplified PFH는 고정된 수 K개의 주변 모든 점들에 대해서만 계산함으로써 기존 PFH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 복잡도를 가진 PFH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Fast PFH 방식으로는 기준점에 대한 Simplified PFH 그리고 주변 점들의 Simplified PFH 값의 가중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때 Fast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캐싱으로 이미 구해놓은 값들을 다 저장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각 포인트들을 미리 정렬하는 등 상대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낮은 PFH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PFH 그리고 Simplified PFH 또 Fast PFH 모두
앞서 설명드렸던 3D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디스크리터가 가져야 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레졸루션, 노이즈 모두 인베리언트 피처 디스크리터다 라고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크게 2D 어노말리 디텍션 그리고 3D 어노말리 디텍션 이 두 가지 위주로 관련 연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먼저 2D 어노말리 디텍션,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피처 인베딩 베이스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피처 인베딩 베이스드 방법은 CNN 혹은 VIT와 같은 프리트렌드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칭합니다. 이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정상 피처들의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인퍼런스 과정에서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각 특징이나 분포를 비교하여 어노말리 탐지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패딩 그리고 CFA, 패치코어 방법론이 이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존재하는데요. 노멀라이징 플로우란 변수 x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변수 z의 분포를 직접 매핑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계열 방식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CF 플로우 AD 그리고 CS 플로우가 존재하며 C 플로우 AD는 조건부 전개 흐름, 컨디셔널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포지셔널 인코더를 사용해서 정상 패치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법론이었고, 두 번째로 CS 플로우의 경우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 피처 맵을 노멀라이징 플로우 내부 함수로 플립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플립 컨볼루션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해서 인풋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튜던트 티처 구조를 차용하는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 또 그리고 이상치를 합성하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 방식은 스튜던트 티처 구조를 그대로 AD 태스크에 적용한 방식으로 스튜던트는 정상 데이터에 대해 티처의 아웃풋과 최대한 유사하게 아웃풋을 만들도록 학습이 되며 스튜던트는 어노멀리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노멀리가 들어왔을 때 티처의 아웃풋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symmetric Student Teacher Network 방식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상치를 합성하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방법은 학습 과정에서는 정상 데이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이상치를 만들고 이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정상 데이터에 주입을 해서 신세사이즈 어노말리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컷페이스트 방식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방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3D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관련 연구는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엠베이텍사에서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 등장 이전까지는 3D 브레인 스캔스 데이터셋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소 존재한 상황이었고 이후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이 등장한 이후로는 많은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symmetric Student Teacher Network, 줄여서 AST 방법론이 존재하고 또 Back to the Feature, 줄여서 BTF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Asymmetric Student Teacher Network, 줄여서 AST 방법론은 티처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하고 스튜던트로는 CNN 모델을 사용하는 즉 비대칭적인 구조, 에이시메트릭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상 데이터에 대해 티처인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아웃풋을 CNN 모델인 스튜던트가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스맵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X, Y, G로 이루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Z축이 데스맵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게 돼서 단순히 Z축만 추출해서 이를 데스맵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AST 방법론에서는 데스맵을 단순히 Z축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foreground masking 그리고 픽셀 언셔플 등 다양한 전처리를 진행한 프리프로세스드 데스맵을 활용해서 티처 학습에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 방법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과 ASD 방법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당 장표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ASD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인 XYZ 데이터를 전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Z축, 더 엄밀하게 말해보면 프리프로세스드 뎁스맵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 방법론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뎁스맵이랑 RGB 이미지를 단순히 컨캣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과의 차이점이자 이렇게 RGB 이미지에 대한 피처맵과 뎁스 이미지를 단순히 컨캣해서 사용한다는 점은 이후에 설명드릴 팩트 더 피처와 동일한 접근 방식이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관련 연구로 팩트 더 피처라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팩트 더 피처는 논문의 전개 흐름 자체가 3D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 3D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네 가지 의문점을 바탕으로 3D 모달리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해석의 형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퀘스천을 던지면서 논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퀘스천으로는 현재 3D 어노멀리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이 기존의 2D 메소드보다 나은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결론 짓기로는 3D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방법론들보다 단순히 2D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높다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발견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컨드 퀘스천으로는 앞선 퀘스천에서 3D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3D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것보다 단순히 2D 모달리티 정보만을 활용했을 때가 더 성능이 높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세컨드 퀘스천으로 그렇다면 과연 3D 정보가 과연 유용한가 라는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결론 짓기로는 별도로 정량적인 실험을 진행해서 3D 모달리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진 않고 단순히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사례 기반 서술로 해가지고 3D 모달리티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초코칩 부분에 제가 네모박스 부분이 초코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D 모달리티만을 활용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초코칩으로 인식이 되어서 정상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3D 모달리티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이 네모박스 쳐진 부분이 실제로 초코칩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상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2D 모달리티만을 활용했을 때는 초코칩으로 잘못 인식이 돼서 잘못 탐지될 수 있다 라고 서술을 하면서 꼭 3D 모달리티가 필요하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퀘스천으로는 앞선 세컨드 퀘스천의 결론으로 3D 모달리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3D 모달리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로 3D 모달리티 중 가장 단순한 뎁스맵만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RGB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여기서 뎁스맵은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2D 이미지를 위한 피처 디스크리터인 호그 그리고 시프트 방식을 뎁스맵에 적용했을 때는 단순히 뎁스맵만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피처 디스크리터임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프트를 활용했을 때는 RGB만을 사용한 패치코어와 비등한 결과를 기록하였고 뎁스 이미지 말고 전체 XYZ 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스트 PFH를 적용했을 때는 높은 성능 향상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프트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랑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또 패스트 PFH를 적용했을 때 높은 성능 향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프트랑 패스트 PFH라는 피처 디스크리터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정보가 3D AD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지는 추가 실험으로는 3D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기존 단순한 패스트 PFH와 같은 3D 피처 디스크리터를 사용했을 때랑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프리트렌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포인트 넥스트나 스핀넷과 같은 프리트렌드 모델로부터의 레프레젠테이션보다 단순한 패스트 PFH와 같은 피처 디스크리터가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효과를 드린 이유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퀘스천으로는 그렇다면 3D 모달리티에 RGB와 같은 2D 컬러 모달리티를 같이 활용했을 때는 더 성능 향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정의를 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험으로는 기존 3D 레프레젠테이션에 RGB 정보를 단순히 컨캣하여 결합함으로써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3D 레프레젠테이션은 패스트 PFH를 통해서 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고 2D 레프레젠테이션으로는 패치코어에서 활용되었던 백본 모델인 와이드레진의 노심을 통해서 구한 레프레젠테이션, 이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단순히 컨캣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로는 RGB 피처, 즉 2D 모달리티 정보를 같이 활용했을 때는 제일 높은 성능을 기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D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는 2D 컬러 모달리티랑 3D 모달리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3D 레프레젠테이션과 2D 레프레젠테이션을 단순히 컨캣해서 결합했다라는 점도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드린 이유 또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과 제가 앞서 파란색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었던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장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백투더 피처와 동일하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또한 2D 모달리티 그리고 3D 모달리티를 함께 활용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SD 방법론 그리고 백투더 피처 방법론 모두 3D 레프레젠테이션과 2D 레프레젠테이션을 단순히 컨캣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쉐이프 가이디드라는 방법론은 3D 레프레젠테이션과 2D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 적지 않은 듀얼 메모리 뱅크 방식으로 이를 퓨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프리텐드 모델보다 패스트 PFH와 같은 단순 피처 디스크리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백투더 피처 방법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쉐이프 가이디드라는 방법론에서는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프리텐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텐드 모델을 사용을 하되 추가적인 모델을 학습해서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쉐이프 가이디드 방법론의 오버뷰입니다. 쉐이프 가이디드 방법론은 3D 지오메트리 베이스드와 2D 컬러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결합한 3D 어노멀리 디텍션 방식에 해당하며 3D 지오메트리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쉐이프 익스퍼트 그리고 2D 컬러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어피어런스 익스퍼트 각각 모델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 쉐입을 특정 메모리 뱅크에 적재한 다음에 각 쉐입에 대응되는 RGB 피처들을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쉐이프 가이디드 주요 메모리 구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본 방법론은 크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각각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크게 쉐입 익스퍼트와 어피어런스 익스퍼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쉐입 익스퍼트는 3D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이고 어피어런스 익스퍼트는 2D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쉐이프 익스퍼트는
쉐입상에서 탐지 가능한 이상치를 식별하기 위한 모델이고 Appearance Expert는 컬러상에서 탐지 가능한 이상치를 식별하기 위한 모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앞선 초코칩 예시와 동일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제로 초코칩 영역이 아니라 이상치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2D 모달리티가 아니라 3D 모달리티, 즉 쉐이프 상에서만 탐지가 가능할 때가 있다. 따라서 쉐이프 익스퍼트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동일하게 아래 예시에서는 3D 모달리티를 활용했을 때는 탐지가 안 되고 단순히 초록색만 다를 때, 즉 RGB 정보만 다를 때는 컬러상에서만 탐지가 가능한 예시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어피어런스 익스퍼트가 필요하다라고 각각의 익스퍼트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쉐이프 익스퍼트와 어피어런스 익스퍼트 각각을 퓨전을 해서 파이널 스코어 맵을 통해서 어노멀리를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퓨전하는 과정이나 각각의 익스퍼트에 대한 설명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쉐이프 익스퍼트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프 익스퍼트의 목적은 쉐이프, 다른 말로 로컬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쉐이프 익스퍼트로 프리텐드 모델로 포인트넷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뉴럴 임플렉스 펑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용하고 있는 프리텐드 모델로 포인트넷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넷은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은 3D 데이터를 위한 대표적인 백본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받아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가져야 되는 성질인 퍼뮤테이션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한 성질을 만족시키고자 맥스플릿이나 티넷 등을 사용한 대표적인 백본 모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인트넷과 더불어서 쉐이프 익스퍼트로 같이 활용되고 있는 뉴럴 임플렉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임플렉스 펑션, 줄여서 NIF 모델은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제안된 모델인데요. NIF 모델은 각 포인트별 사인드 디스턴스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MLU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NIF 모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추가적인 이제 개념으로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각 포인트가 객체 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사인드 디스턴스를 예측하는 함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해당 값이 양수면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고 음수면 내부에 있는 포인트, 0이면 정확하게 객체 표면 위에 있는 포인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포인트넷과 NIF 모델이 쉐이프 익스퍼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쉐이프 익스퍼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를 필사이즈의 3D 패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프리즈된 포인트넷을 통해서 이에 대응되는 피처 벡터 F를 도출하게 되며 NIF 모델의 인풋으로 앞서 구했던 3D 패치의 피처 벡터 F와 커리 포인트를 입력하여 객체 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 S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쿼리 포인트란 3D 객체의 표면 근처에서 선택된 특정 위치의 포인트들을 의미하며 학습 초기에는 무작위 샘플링 되지만 NIF 모델이 학습함에 따라 표면 근처에 있는 포인트로 동적 변화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NIF 모델의 아웃풋으로 그레디언트 또한 아웃풋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란 쿼리 포인트의 위치에 따른 표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최초로 NIF 모델이 제안되었을 때는 그레디언트 또한 계산되어져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레디언트는 보통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 활용되는데 제한되는 쉐이프 가이디드 방법론에서는 AD 태스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별도로 활용하고 있진 않고 피처 벡터 F만을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쿼리 포인트 Q가 주어졌을 때 NIF 모델 그리고 피처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 S를 예측을 하게 되면서 모든 NIF 모델 그리고 피처 벡터 조합이 SDF 피처를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Appearance Exper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arance Expert는 각 쉐입에 위치한 RGB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입니다. Appearance Expert는 SDF 피처에 따른 RGB 피처들을 매핑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러이러한 위치에는 이러이러한 RGB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Appearance Expert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투영하게 됩니다. 투영하는 과정은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 내에 캘리브레이션 값을 사용하여 2D 이미지로 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SDF 피처의 인풋이었던 쿼리 포인트 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특정 영역 B만큼 익스펜드하여 해당 인덱스의 RGB 값을 각 SDF에 해당하는 최종 RGB 정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특정 영역 B만큼 확장하는 이유로 representation capacity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된 쉐이프 가이디드 방법론의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로 포인트넷을 프리즈한 상태에서 NIF 모델로 사인드 디스턴스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는 포인트넷과 NIF 모델 모두 프리즈하여 SDF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각 SDF 피처에 대응되는 2D 위치를 찾고 이에 해당하는 RGB 정보를 B만큼 익스펜드하여 RGB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SDF 피처들을 메모리 뱅크 MS에 저장하고 각 SDF 피처에 대응되는 RGB 피처를 또 다른 메모리 뱅크 MA에 저장하는 듀얼 메모리 뱅크 구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듀얼 메모리 구조를 활용하여 실제로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퍼런스 시의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SDF 피처들을 동일하게 추출한 다음에 저장된 MS 메모리 뱅크 중에서 가까운 K개 이웃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후 K개의 SDF 그리고 RGB 피처들에 대해서 스파스 코딩을 적용하여 리컨스트럭티드 SDF RGB 피처들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파스 코딩이란 기존 벡터를 스파스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파스 코딩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코드를 기반으로 장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해당 장표는 리컨스트럭티드 RGB 피처를 얻는 과정을 장표로 구성한 내용이며 실제로는 리컨스트럭티드 SDF 피처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획득되고 있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리컨스트럭티드 SDF 피처를 얻기 위해서는 K를 10 그리고 리컨스트럭티드 RGB 피처를 얻기 위해서는 K는 5를 사용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파스 코딩 과정으로는 우선 찾은 K개의 RGB 피처들을 딕셔너리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스파스 인코더를 통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스파스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스파스 코딩된 가중치 벡터 코드 매트릭스와 사전 벡터 KNF 피처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리컨스트럭티드 RGB 피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DF 스코어 맵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서 스파스 코딩을 통해서 구했던 리컨스트럭티드 SDF 피처를 NIF 모델의 인풋으로 주어서 사인드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사인드 디스턴스를 모두 절대값으로 변환하여 이를 최종 SDF 스코어 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번에는 리컨스트럭티드 RGB 피처와 기존 RGB 피처 간의 L2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계산된 값을 최종 RGB 스코어 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DF 스코어 맵하고 RGB 스코어 맵을 퓨전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최종적으로 계산되었던 SDF 스코어 맵이랑 RGB 스코어 맵은 각기 다른 값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때 두 점수의 최대값을 사용하여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를 결정하는 맥스플링을 사용하기 위해선 두 스코어 맵이 서로 비교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트레이딩 과정에서는 이상치 이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절한 통계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훈련 데이터인 정상 데이터에서 임의로 25개의 샘플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25개의 추출된 샘플에 대해서 인퍼런스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각 컬이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STF 피처, RGB 피처들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후 확보한 25개, 그리고 각각 계산된 스코어 맵에 대해서 통계량을 산출해서 다음과 같은 매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핑은 RGB 스코어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가 STF 점수 분포에 해당 값의 매핑이 되도록 RGB 스코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네, 먼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이미지 AURC와 AUPRO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으로는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처리 방식으로는 기존 연구했던 백투더 피처와 동일하게 배경을 제거한 후 3D 패치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 모두 800x800에서 224x224로 축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는 리얼리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 이미지는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리사이즈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백투더 피처와 동일한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D 패치로 분할하는 과정으로는 Farthest Point Sampling, FPS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방법로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는 K는 500으로 설정해서 3D 패치로 분할을 하고 있고 NIF 모델은 학습시킬 때 커리 포인트는 20개의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NIF 모델 및 포인트넷은 기존 NIF 모델에서 제한되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합니다. RGB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2D 모델로는 패치코어에서 사용되었던 와이드레지넷 50을 사용을 하고 있으나 패치코어와 다르게 추출하는 레이어로는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3D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RGB 어노멀리 디텍션 앤 세그멘테이션은 오직 컬러 정보만을 사용하여 AD를 진행하는 태스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2D 이미지만을 사용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D 어노멀리 디텍션 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3D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AD를 진행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때는 사용하는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있고 마지막 RGB 그리고 3D 어노멀리 디텍션의 세그멘테이션은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랑 RGB 정보까지 사용하는 태스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AURC 성능입니다. 기존 2D 베이스드 방법론들 그리고 3D 베이스드 방법론들 2D와 3D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론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한 메인 테이블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2D와 3D 정보를 함께 활용했을 때 제한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고 RGB만을 사용했을 때, 3D만을 사용했을 때도 제한되는 방법이 준수한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엠베이텍 3D AD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AUPRO 성능입니다. 일반적으로 3D AD 태스크에서는 AUPRO를 리포팅을 할 때 FPR에 대한 스리셔드를 0.3까지 하는 게 관례입니다. 여기서 AUPRO는 정상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를 평가할 때 유용한 매트릭인데요. 실험 결과로 제한되는 방법이 RGB만 그리고 3D만 그리고 RGB랑 3D 같이 썼을 때 모두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 3D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AUPR로 성능을 리포팅할 때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을 0.3까지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논문의 저자들은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이 낮은 상황에서도 성능이 좋아야 실제 산업 현장의 시나리오와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 데이터를 이상 데이터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적은 것이 실제 산업 현장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0.3보다 낮은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 즉 0.2, 0.1, 0.07 등 낮은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에서도 AUPR로 성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제한되는 방법이 낮은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에서도 대부분 좋은 성능을 기록했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 낮은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에서도 대부분 좋은 성능을 기록했었던 이유로 스파스 코딩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퍼런스 속도 비교입니다. 제한되는 방식은 SDF 피처들끼리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패치코어 방식처럼 RGB 정보를 기반으로 메모리 뱅크에서 검색하는 것은 프리트엔드 CNN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정한 타겟 디멘션만큼 높은 차원을 갖게 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제한되는 쉐이프 가이디드 방식은 타겟 디멘션보다 훨씬 더 작은 차원의 SDF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 효율적이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SDF 피처들의 차원이 만약에 500개의 쿼리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각 쿼리 포인트별로 가장 가까운 표면 사이의 거리, 즉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500 곱하기 1 차원을 갖게 되어 기존 RGB 정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연산 효율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백투더 피처 방법론과 동일하게 과연 RGB와 3D를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험 결과로 기존 백투더 피처와 동일하게 RGB만 썼을 때 그리고 3D만 썼을 때 보다 2D와 3D를 함께 활용했을 때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과연 스파스 코딩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스파스 코딩의 사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상 이미지의 피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다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리컨스트럭티드 SDF 그리고 리컨스트럭티드 RGB 피처로의 변환이 정상 이미지에 대해 더 잘 일반화된 피처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파스 코딩 여부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면 각각 스파스 코딩을 함에 따라 더 낮은 FPR 인터그레이션 리밋에서도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한된 방식은 정상 이미지에 대한 SDF 피처를 모두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교가 가능한 정상 SDF 피처가 더욱 많아서 정상 이미지 피처를 보다 더 잘 추출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패치코어 방식이나 팩터더 피처 방식의 경우 정상 데이터의 일부만을 샘플링해서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반면 제한된 방식은 모든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SDF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에 AUPR를 포함한 모든 성능에서 좀 성능 향상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쉐이프 가이디드 방법론은 3D 지오메트릭 베이스드와 2D 컬러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결합한 3D 어노멀리 디텍션 방식이었습니다. 쉐이프 가이디드 방법론은 3D 지오메트릭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쉐이프 익스퍼트 그리고 2D 컬러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어피어런스 익스퍼트 각각을 모델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각 쉐입을 특정 메모리 뱅크에 적재한 후 각 쉐입에 대응되는 RGB 피처들을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쉐이프 가이디드 조열 메모리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D와 3D 정보를 컨캣하였던 기존 에이시메트리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나 팩터더 피처 방법론들 대비 효과적으로 퓨전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며
다만 포인트넷과 NIF 모델을 도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논문 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어서 이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NIF 모델을 학습함에 따라 기존 팩터 피처가 가졌던 장점인 논파라메트릭 장점을 잃게 되기 때문에 포인트넷과 NIF 모델을 도입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